근데 그 다음날인지 누가 흥분한 연세 드신 분이 이용훈 대법원장 승용차에 계란을 던졌대. 그 계란을 던지니까 신문 방송에서 뭐라고 하느냐,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계란을 사람한테 던져가지고 사람이 맞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에 던진 것인데, 화염병을 던진 것도 아니고 화염병 방화까지를 마치 열사로서 죽게 세우는 자들이 갑자기 계란 가지고 자동차를 맞췄다고 그걸 폭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총리는 수시로 계란 맞지 않습니까? 수시로. 그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이 대법원장 승용차가 계란을 맞았다고. 대법원 검사도 나서고 뭐 조선일보도 나서고 여러 군데 나서가지고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이 균형 감각이 마비된 정의감이죠. 그걸 균형 감각이 마비된 정의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민주국가라고 하는데 권력자가 타고 가는 자동차를 향해서 계란 던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수사하는 나라는 세계는 나라도 없습니다. 자동차에 계란 맞췄다고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또 서정과 배정이나 계란 정도로 맞았습니까? 더 이상 된 것도 저를 뭐 작년 요맘때인가 국회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우리 강연을 하는데, 제가 강연을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를 향해서 쓰레기통을 던졌어요. 그런데 제대로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연을 하긴 했는데, 그건 다 동영상에 다 찍히고 던진 사람 얼굴도 다 나왔어요. 아니 사람을 향해서 쓰레기통을 던진 사람은 더구나 얼굴까지 다 알려졌는데 경찰 수사를 안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 대법원장 자동차에 계란을 던졌다고 해가지고 수사한다고 난리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깽판 세력은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런 경찰을 얼마나, 그런 언론을 얼마나 비웃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이 사법반란이라고 이 규정한 애국단체 총협의회에서 사법반란이라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정확하게 규정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이고 민주적 활동이니까 아주 이게 바로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라 같으면은 이 판결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합니다. 판결에 대해서. 근데 오제이 심슨이라는 프로풋볼 그 스타가 사람을 2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기소되었을 때 그 재판을 가지고 온 미국이 한 1년 동안 시끄러웠어요. 또 그 무죄 선고 나온 다음에도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가 많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이 민주주의 국가에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재 국가에서 재판 결과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논란은 또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논란의 그 포인트가 어디냐? 요새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을 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느냐?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느냐? 법리에 맞느냐? 하는 논쟁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니에요. 그러나 명예훼손죄를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너무 축소 해석한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라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아니면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법리 해석이 아니에요. 뭐냐?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에 대한 아주 희한한 판결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희한한 판결. 자, 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이 MBC PD수첩 무죄 선고 나기 전에 있었던 이 강기갑 민노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 이건 뭐냐?
박계동 당시에 국회 사무총장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 최성위에 올라가서 뛰고 난리친 이것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느냐 아니면은 방실침 그러니까 무단 침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인데 이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당시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신문 보는 것이 공무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박 총장은 이미 비서가 스크랩해 준 신문을 본 뒤여서 공무 중이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봐주려는 논리를 좀 만들려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렇게 깽판을 쳤는데 그러면 그 신문을 보고 그 사무실에서 있었던 행위가 공무원이 아니냐. 이 판사는 공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것도 공무인데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비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 기사 내용을 미리 봐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지 왜 또 신문을 또 보고 있었느냐. 그것은 공부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코미디죠, 코미디. 아니 사무총장이 신문을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 판사 주장은 그 전에 비서가 중요한 신문기사를 스크랩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것을 읽었을 텐데 또 두 번째로 신문을 보니까 이것은 공부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대학교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런 판결문을 쓰고 있다 아닙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습니다. 또 이게 무죄를 왜 무죄냐. 공용 물건 파괴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왜냐. 당시 강기갑 법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니 그럼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사람 죽이고 사람 때리고 물건 부수면 무죄입니까 이거? 다만 예외는 있어요. 정신병자의 경우. 완전히 정신병자의 경우에의 범죄는 이거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잠시 흥분했다. 아니 흥분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온도계를 재어봤어요? 아니 다 흥분하지. 사람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강 의원이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MBC PD 수첩의 경우에는 이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요.